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2023년 달려온 여러분의 길이 내년 여러분의 길을 가장 넓게 터주는 그냥 하이패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올해를 완주하신 여러분께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2024년도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는 뻔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조건 내년에는 모든 일들이 대박나시라. 한국은행이 2024년을 앞두고 아주 심각한 지표를 지난주 발표를 했었습니다.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상당히 묵직하게 느껴지는 제목이기도 하죠. 이런 보고서가 제목으로 느껴지는 무게도 있지만 실제로 이 안에서 나타내는 지표라는 포인트가 상당 부분 아프게 하는 예리함이 살아있어서 상처 부위의 내상이 얼마나 골마가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게다가 내년 드디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도 있는 지경에까지 와 있는 기업 대출, 특히 건설업 관련 대출이 상당 부분 부실한 수익까지 올라와 있어서 이 부분이 2024년 부동산 지형도를 한 번에 바꿀 만한 모든 판이 바뀔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은의 업종별 대출 집중도 현황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가 얼마나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쏠림 현상이 심각한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3분기 부동산업의 집중도는 3.3 수준으로 5개 업종, 부동산, 건설업, 숙박음식, 도소매, 제조업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형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가뜩이나 지금 부동산 상황이 바람 앞에 촛불 같은데 이렇게 계란 바구니에 달걀을 몰빵 한꺼번에 몰아넣고 있으니까 이게 그냥 기우뚱해서 쏟아지기라도 한다면 그대로 흰자 노른자의 쉐킷 대환장 파티가 시작이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한쪽으로 업종별 대출이 부동산이라는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어도 이걸 쳐낼 수 있는 산업 생산성, 그러니까 그에 걸맞는 수익률이 확보가 될 수 있다면 그리 큰 문제는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본이 온몸의 혈액처럼 돌고 해준다면 산업 생태계 자체가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대출 비중이 부동산 쪽으로 기울어진 기형 구조에서 가장 열악한 사업성과 더불어 수익률 부재 현장이 바로 또 부동산이라는 것도 문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처가 회복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대로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집도를 하는 와중에 계속해서 지혈이 안 되는 응급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상황이 딱 이렇습니다. 하나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특히 가계와 기업 대출 증가를 부동산 부분이 주도하는 아주 독특한, 이건 뭐 거의 중국 샘플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국도 지금 극심한 디플레로 가는 와중에 부동산이 산업의 기초를 떠받치고 있는 구조여서 이건 한국과 거의 쌍둥이와 같은 형태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화력이 가장 큰데 문제는 실탄이 다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마땅히 장전하고 쏘을 수 있는 실탄이 없다는 얘기죠.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크다. 그만큼 한쪽으로 쏠려 있는 중심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한 건데 가뜩이나 대출까지도 부실로 갈 수 있는 주택사업의 부진은 거의 뭐 핵주먹과 같은 파괴력을 가지고 한국 부동산 시장의 안면을 강타할 가능성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한 방 맞으면 골로 갈 수 있는 카운트 펀치 맞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보고서 내에서 가계 및 기업 부채 현황을 보면 4월 이후,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엄청난 대출 규제 완화의 문이 열리면서 주택 관련 부채가 급증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렇게 수요가 몰리니까 업종별 대출금 비중에서 부동산업의 대출 집중도도 계속해서 오름세를 유지했다는 것. 그래프를 보더라도 그냥 전형적인 V자 반등으로 가고 있죠. 가장 악화될 수 있는 V자 반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지표가 심각한 건 그냥 맞다이로 개인 대 은행이 붙은 대출이 아니라 파이가 확대된 거죠. 바로 기업 부분까지 은행이 범위를 확대한 까닭에 내년 상반기 가장 공포의 대상이 되는 PF 문제가 그냥 제2금융권 선상에서 위협을 주는 게 아니라 국내 5대 은행이라고 하는 시중은행까지도 위협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뭐 대형 건설사 하나가 휘청거렸고 1월로 넘어가면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중소형 건설사들 그냥 도매급이 될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 지표가 바로 건설업종 대출 잔액으로 결과값이 나오는 건데 11월 말까지 23조가량으로 집계가 된다는 얘기죠. 문제는 항상 대출이라는 말에 꼬리표를 달 수밖에 없는 연체율.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못 갚는다는 거죠. 이것만큼 은행에 치명적인 건 없을 겁니다. 현재 1,051억 정도의 규모로 연체액의 증가 속도가 늘어난다는 건데 2021년보다 무려 3배 이상이라는 겁니다. 정말 이 정도로 속도가 붙는다는 건 아찔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면 아무리 5대 은행의 존재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급작스런 자금 경색이 올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할 수가 있어요. 특히 부동산 PF, 제2금융권에서나 해당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시중은행 부동산 건설 관련 대출 현황을 보면 지표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수위, 그냥 우물 파면 물이 자고 나면 차고 올라오듯이 PF 관련 위험도는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냥 5대 시중은행도 이런 리스크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이번에 태형건설과 연관된 은행들 대부분 시중은행들이었습니다. 산업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순으로 장단기 차입금 액수가 많았던 것 정말 의외의 한방이었죠. 대체로 만기가 빨리빨리 돌아오는 사업장, 여기가 그냥 넘어지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소나기 부도가 터지기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국민은행, 신한은행이 중점적으로 6개월 내 만기가 도래하는 업장들 중점적으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간다는 건 그만큼 지금 부동산 건설 자금 회전에 빨간불이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인데, 이 상황에서 지금 주택시장은 거의 아작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매매가는 10월 들어서 분명한 하락 조짐을 보이기 시작을 했다는 걸 한국은행 통화정책 신용보고서에서도 등장하고 있고요. 심리지표도 완전히 꺾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가격 상승률, 도표를 봐도 지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비수도권까지 죄다 약세 지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기대 인플레 지표 자체가 확실하게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갈수록 주택에 대한 수요는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게 아주 분명한 팩트라는 사실이죠. 이게 단순 단기적인 하락으로 가는 그냥 언저리의 일시적인 현상으로 아무리 치부하려 해도 모든 지표는 단순한 하락 사이클이 아니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부동산 심리 자체는 거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님 세대에서 보여줬던 묻지마, 집에 대한 매집 현상, 그만큼 당시에는 시세 차익이라는 실익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젠 이런 시대와는 굿바이, 아웃피더제인, 사요나라, 짜이제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집을 긁어서 모을 수 있는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애써서 집을 긁어 모아봤자 실익이 전혀 없고, 부동산 자체가 아주 든든한 자산 불리기 수단으로서의 기능 완전히 상실했다는 거고요. 그렇게 긁어 모은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 부채라는 멍에는 자칫 3대가 짊어지고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지금 부동산으로 쏠렸던 현상은 그동안 윗세대에서 몰아쳤던 자금 쏠림 현상 자체가 빚어낸 허울 좋은 자산시장의 신기루, 한순간에 버블이 될 시점에 와 있다는 거고요. 이게 딱 우리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2023년과 2024년 사이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 부동산의 역사 한가운데 그것도 가장 격변의 시기, 일본 버블보다도 더욱 하강 국면으로 빠져들 수 있는 집값의 날개 없는 추락을 두 눈으로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결국 2024년도는 지금까지 인고의 세월을 보낸 무주택자들이 대박을 맞을 확률이 높은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부동산 판도가 바뀌는 건 가슴이 바운스. 그냥 경제 히스토리, 짤에서만 나오던 얘기들이 이제 막상 한국의 상황에서도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정말 역사의 한 토막을 살아내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번 하락장은 1차, 2차로 단순하게 나뉘어지는 사이클상의 변화가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 거고, 기초가 무너지는 거고, 다시 리셋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새로운 대격변기에 와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금통위에서도 실물자산 보유 비율, 그러니까 부동산을 말하는 거죠. 미국, 일본, 영국보다 최고 50% 높다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죠. 실제 금융자산보다 실물자산, 부동산 쪽으로 지나치게 자산 비중이 높으니까 당연히 차입금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부동산은 뭐 대출을 낄 수밖에 없는 건데 계속해서 부채의 악순환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채라는 자가발전기 무한대로 돌려서 실물자산 쪽 호주머니가 터지도록 쑤셔넣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채무 과잉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결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부동산 가격의 조정이라는 얘기. 실물 자산의 비중이 주변으로 해체가 되기 위해선 그만큼 집값이 내려가야 돈이 별로 안 되네, 금융 쪽으로 가야 되네, 이런 획기적인 피벗, 방향 전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완전히 지금의 거품이 빠져야만 집값 악순환에서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가 열린다는 얘기죠. 지금 시장 자체의 요동치는 변화가 이런 집값 하향으로 가는 궤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만큼 부동산 심리가 정상적인 방향에서 집에 대한 가치를 다시 새로운 컨셉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했다는 거고, 워낙 경기 자체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무리를 못하는 점도 있지만 더 이상 실물 자산에 대한 매력이 훅 떨어져 간다는 거죠. 집값 정상화에 대한 시간이 상당 부분 걸릴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이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게 됐습니다. 내년도 2024년도 상반기가 완전히 집값 자체의 근본적인 뼈대가 갈리는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한국이 최단 기간 안에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것처럼 집값 상황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매매 시장에 급변하는 매수세의 움직임이 손절에 가깝다. 그래서 그동안의 집값 상승에 대한 반격에 가까운 매수세 동결 스탠스로 밀고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빠르게 집값은 거품이 터지기 시작을 하게 될 거고, 저출산과 결혼 기피 현상이라는, 이건 부동산 시장의 왜곡이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물이죠. 문제가 복잡해 보이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 떨어지는 게 또 2015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이 모든 부작용의 유일한 해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연말로 가면서 서울 집값은 이런 분위기를 그대로 실거래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올림픽 패밀리가 2023년 마지막을 장식을 하네요. 일주일 단위로 끊어봐도 하락세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최고가 21억에서 17억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5억 이상 떨어졌고요. 이건 거의 1월로 가면서 릴레이식 하락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울 아파트 30평대가 20억이 넘는다라는 거 솔직히 오바죠. 얼마나 거품이 많이 끼어 있으면 그동안 그렇게 올랐던 상승분을 조금씩 토해내도 당최 접근이 안 되는 가격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허물어져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동작구 쪽도 롯데캐슬 에듀포레가 4억 이상 하락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동구도 4억 이상 뚝뚝 떨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끊어봐도 서울 아파트 시세는 3억 이상 뚝뚝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마도 내년 1월로 달력이 한 장 넘어가게 된다면 이 추세는 엄청난 속력을 받게 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다, 팔고 보자 라는 매물이 등장하면서 한바탕 가격 변화에 소용돌이를 일으키게 될 것으로 보이네요. 그만큼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는 건 대체로 매물 1년 이상 내놓은 집주인들은 심리가 자포자기, 이러나 저러나 가격을 개미 눈곱만큼 내려서는 결판이 안 난다는 걸 직감하게 될 겁니다. 이때부터 가격 지지대가 붕괴가 될 겁니다. 지금 매수 심리 보세요. 매수세는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얼어붙은 낙엽. 아무리 삽으로 떼어내려 해도 떨어지지 않아. 그냥 벽지 수준으로 도배가 된 것 같고요. 지금 매수세,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12월 서울 매도세 80.6, 매수세는 1.9 수준입니다. 11월부터 1점대로 떨어진 매수세는 당최 올라올 생각을 못하죠. 1월 지나서는 거의 0점대 수준으로 날아갈 가능성 아주 많을 겁니다. 지금 매수 심리 도표를 보더라도 상황이 매수세에겐 굉장히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는 점. 게다가 미국 기준금리 완화 왈가왈부하는데 당장 1월에는 국내 부동산 PF 문제로 도산 위기에 처할 중소건설사가 많을 전망이어서 이런 분위기는 그대로 부동산 시장을 직격하게 될 겁니다. 금리가 부동산 시장을 견인할 거라는 예측, 너무 많은 국내 부동산 위험 요소들의 변수 때문에 기후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죠. 아무튼 2024년도 골든타임이 올 가능성 높습니다. 잘 지켜보시다가 정확한 타이밍 노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2024년 대박을 칠 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2023년 마지막 주간 한국은행 지표는 확실히 한국 경제가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는 업종 편차가 심해진 기울어진 구조고, 게다가 그쪽으로 자금이 죄다 쏠려간 천문학적인 대출 규모, 이거 다 시중은행이 익스포저, 노출이 된 상황이고요. 갈수록 주택산업은 고갈이 되고 있는 수익성 때문에 대형 건설사가 워크아웃하는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기 지표가 갈수록 좋아진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는 체감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실질 소득 감소로 인한 소비 위축이 집값을 계속해서 아래로 끌어당길 거고, 인구 구조의 DNA가 완전히 변해버렸죠. 주택시장을 바라보는 컨셉이 달라졌다는 거고요. 윗세대 집 설거지할 이유 없고 상황 지켜보면서 스스로가 가져갈 집의 구조를
재편하는 세대가 왔는데 아직도 구시대적인 자산시장의 수익률 계산기를 두드린다는 건 정말 한참 잘못된 오판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튼 2024년 잘 대비하신다면 여러분에게 대박의 한 해가 될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2023년 마지막 날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